오늘이 8월 24일 중3. 자, 합시다. 일단 저번에 했던 거 간단히 살짝 복습하고 문장 시작하면 우리가 가주어를 쓰면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지. 자,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지. 주어가 길어. 앞에 등장하는 주어가 너무 길면 뭔가 이상하니까 걔를 뒤로 보내고 그 주어는 필수 성분 비워둘 수 없으니 이시라도 채워넣자라는 게 참 쓰잘데기 없는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럴 때 자, 가주어가 등장한다는 건 솔직히 중2 정도에서 끝나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두 번째 이거부터 살펴보시면 가주어 이시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문장 바로 볼게요. 이걸로 볼게. 자, 지금 비동사 is가 나오면서 동사를 확인하고 앞부분이 주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그 앞부분 해석하면 to find 뭐 하는 것? 찾는 것. 뭐를? Who possessed book? 누가? 이 단어 무슨 뜻이었어? possess는? 그래, 가지고 있는 것. 사전적으로는 시옷, 이응, 그렇지, 소유하다라는 동사였겠지. 누가 그 책을 소유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뭐한다?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면 뒤에 지금 긴 주어를 옮겨놨고 앞부분은 가짜 주어만 옮겨놨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가주어, 진주어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it과 누가 필요해? it과. 그렇지. 진주어의 형태가 뭐가 돼야 돼? 여기서 후부정사를 쓰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to find를 finding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확률은 50%죠? 아쉽게도 벗어났지. 돼요. 우리가 보통 그냥 가주어, 진주어 하면 지금처럼 if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ing가 진주어 자리에 등장하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끼지만 들어가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육 과정에서 얘를 거의 쓰는 경우는 없기는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예전에 배웠던 걸 막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문장에선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 명사적이라는 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었지. 그죠? 자,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 무슨 용법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은 아닌지 따져보는 게 핵심이었어. 지금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주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누구로 바꿀 수 있었어? 그렇지. ing로 바꿀 수 있었지.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고. 근데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는 슬슬 밀려나가는 거야. 왜? 학년이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점점 없어져요. 안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언급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대한 암기가 철저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족하면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채워야 되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지금 이제 계속 이 수업하면서 내가 나름 다짐을 한 건 최대한 속도를 너무 빨리 내려고 하지 말자라는 게 내 다짐이야. 빨리빨리 알아듣고 이해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어차피 더 어려워지는 거 없고 이거 여기까지만 완벽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부정사 그리고 다음에 할 동명사까지 마무리하고 시험 대비 들어갈 겁니다. 그럼 본문 분석하면서도 단순 내용 파악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 대비하듯이 한 문장 한 문장 표현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연습하는 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단
그걸 잘 이해하려면 또 기본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겠지. 그 과정으로 이번 시험 대비까지 하면서 10월 중순, 10월 말이겠죠? 10월 말 11월 초. 앞으로 2달 조금 더 남은 거겠지? 이때까지 하면서 기본은 끝낸다라는 다짐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말 이상적으로 진행되면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부터는 모의고사를 이 수업 지문으로 이용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친구들도 멍 때리기 시작하겠지. 왜? 영어가 너무 많아. 내용은 좀 어려워져. 그 문제는 지문이 겁나긴데 아는 단어가 절반도 안 돼. 그럼 접근이 불가능하잖아. 아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법 계속 강조하는 거고 단어 꾸준히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투금은 이 ing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명사절을 이끌 때 우리 누구를 이용하죠?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 선행사가 없다 뒷문장이 완전하다 뭐였어? 그렇지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진주어 역할을 수행할 때 여기서 문장을 바꾸는 걸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 준주어 자리에 명사절 that을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진주어라고 해서 무조건 투부정사만 쓰는 거 아닙니다. 명사절 that. 다른 말로 하면 접속사 that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건 똑같은 말이야. 100% 똑같습니다. 명사절 that, 접속사 that 누구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투부정사를 that절로 바꾸라고 그래요. 왜? 내용은 똑같지만 또 글자 수가 바뀔 테니까. 그런 장난을 많이 하도록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별표 하나 빵 달아주면 되겠죠? 의미상 주어 이건 진짜 많이 설명했어. 의미상 주어를 우린 왜 쓰죠? 이걸 모르면 그렇지. 자 정확히 말하면 주체를 표현하는 거 맞아.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누가 하는지 모를 때야. 봐봐요. 이렇게 해볼게. 여기 일단 편의상 여기 나온 의미상 주어를 지우고 해석하면 It was difficult. 뭐가 돼? 어렵지. 뭐가? 하나를 고르는 건 어렵죠. 지금 어쨌거나 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 정확히는 부정사를 이용해서 표현했어. 하나를 고르는 게 어렵대. 누가 골라? 그렇지.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누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우리 해석을 했죠. 뭐 한 거야? 해석을 했다는 건 의미를 따져본 거잖아. 근데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에 적절한 주어를 추가합시다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라는 걸 때려 넣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지? 그냥 앞에 it이 있으니까 들어갔어요라고 하면 안 돼.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의미상 주어를 풀이한다고 하면 이걸 떠올려요. 이건 쓰지 마세요. 앞에 it 나오고 비동사 들어가고 형용사 들어가고 투부정사 나와. 이 구조 보이면 기계적으로 가주어 진주어라고 할 거지? 이것도 나중엔 가주어 아닌 거 많아요. 앞에 it이 실제로 그냥 그것이라는 인칭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로 풀면 안 돼. 해석해봐야 돼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앞에 후부정사 앞에 for 또는 of를 이용해서 의미상주어를 쓰지. 중학교 때 만약 의미상 문제가 100문제 나왔으면 100% 이런 식의 형태. 앞에는 it, 중간에 of나 for, 투부정사까지 나왔을 겁니다. 결론. 의미상주어는 왜 쓴다? 모를 때 쓴다. 행위자가 누구일 때. 이건 이해됐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거. 그럼 의미상주어가 이렇게 등장할 거면 앞에 it이 있고 뒤에는 to가 있겠구나. 이게 큰 착각입니다. 앞에 it 없어도 돼요. 알겠죠? 가주어가 있어야만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야. 가주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이렇게 예문을 하나 들어보자. 조금 이상한 식의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뭐 알고 있을까? 원지요. 그래. 자,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할까? 뭘 원할까? 오케이.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 이 to go 투부정사겠죠? 집에 가고 싶대. 누가 가고 싶은 거죠? 저 문장에서. 아이겠지. 누가 가는지 알죠? 그러면 주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기본적인 형식 무시하고 갈게요. 얘는 그냥 오형식을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할 거면 want you를 쓰고 to go home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형식으로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가는 걸. 가는 주체는 너희들. 얘는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 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다 가능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 나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할까? 이렇게 해볼까? Not to go home. 집에 안 가는 걸 좋아한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라고 밝혀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you만 쓰면 될 것도 같지만 그렇게 되면 like는 오형식이 안 돼.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접근이야, 오히려. 그럼 다시 이렇게 쓸게요. 나는 좋아해 안 가는 걸. 누가? 여러분들이. 이걸 밝히고 싶다, 이걸.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자,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 붙여야 되겠지. 이럴 땐 뭘 쓰면 돼? for you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좋아한다. 누가? 여러분들이 집에 안 가는 게 좋대요. 그럼 여기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장 처음에 it 있어 없어? 없지. 가주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미상 주어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가주어가 없어도 의미상 주어는 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해볼 건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2학년 때 많이 제일 풀었던 거죠. 방금 의미상 주어 여기 이론으로 가져가 보자.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그대로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 말 추가하면 되겠죠? 행위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행위 주체 파악 불가. 누가 하는지 모를 때를 어렵게 쓴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의미상 주어를 핵심은 for를 쓸 건지 of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겠지. of는 언제 쓰는 거? 얘만 알면 돼. 그렇지.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즉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가져갈 경우는 for를 쓰고 그 외 나머지는 for를 쓴다라는 거. 자, 다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of가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for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 보자. 이거.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 어떤 선택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겠지. 그럼 그게 어렵다라는 게 사람이 어려운 거야? 그 선택의 상황이 어려운 거지. 즉 여기 나온 difficult는 이거를 고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람의 성격이 아니니까 for 쓰면 되겠죠. 다음 건 thoughtful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단어 무슨 단어 앞에 끊음이 think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 또는 명사로 생각이겠죠. 단어 뒤에 for 붙이면 형용사, 생각하는, 아주 멋있게 해석하면 생각이 있는, 사려 깊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자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해가 조금은 안 될 수는 있어요. 어색하면. 네, 그렇다고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단어 암기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단어 암기하는데 뜻이 나왔어. 뜻을 외우는데 그 뜻이 뭔지 몰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단어가 있고 옆에 뜻이 나왔는데 뜻을 몰라. 그럼 찾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정보 찾아볼 수 있잖아, 우리. 가장 쉽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생각하다, 고려하다, 추측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론하다 할 수 있겠지. 그런 각각의 의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그럼 수능까지 갈 때 큰 차이 있을까? 아니. 그런 차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speak를 쓸지, has 쓸지, say를 쓸지 이딴 거 물어봐? 이 차이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시험에서. 우리는 단어를 외울 때는 큰 틀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뭐 고려하고 추론하고 그딴 차이 때문에 단어를 헷갈려 한다? 별 의미 없어. 큰 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매우 생각이 깊은 놈이야. 누가? 너가. 왜? Share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공유해 주다니 너 참 생각이 있는 놈이구나 라는 얘기겠죠. 그럼 생각이 있는 건 누구야? 너겠지.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니까 of를 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는 사람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을 쫙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단어만 한번 짚자.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알고 있겠지? clever 무슨 뜻? clever 똑똑한, 현명한 이라는 단어. 현명한. 자, 현명한, 똑똑한. 이 단어가 조금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 똑똑한, 현명한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그럼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 있겠지. 비교급 어떻게 만들까? 자, 이상한 질문 해볼까? 그래. 그럼 앞에다 more를 붙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뒤에다가 er를 붙이는 게 맞을까? 왠지 느낌상 clever를 하면 이상하니까 more를 붙이겠지. 결론, 둘 다 돼요. 알겠죠? 둘 다 돼. 상관없습니다. more clever, er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brave는 무슨 말? 용감한. 자,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 군대 가면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국가에서 이제 옷을 주겠잖아, 그지? 그럼 겉옷도 주겠잖아, 속옷도 주겠지. 군대에서 나오는 속옷 브랜드가 브레이브맨이거든.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네. 군인용 그 속옷에 다 브레이브맨이라고 써 있었거든. 모르겠네 요새는. 자, wise는 알고 있죠? 현명한, 똑똑한. 얘는 무슨 말? generous 하면 들리게 말해주셔도 돼요. 관대한. 관대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인심이. 그렇지. 뭐 잘 받아들여주고 잘 이해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이상하겠지만 스스로 말하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전달할 수 있냐 없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내가 말로 딱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완벽히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집에서 복습할 거잖아. 매일매일. 그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5교시, 6교시 들었으면 대여섯 과목 공부했잖아. 오늘 학원 오느라 시간이 없었지만 집에 가면 손 씻고 밥 먹고 바로 또 그거 복습할 거잖아. 그지? 그럴 때 직접 내가 말하면서 또는 완벽하게 문장으로 쓰면서 연습하면 진짜 오래 갑니다. 내가 이건 장담해요. 오케이. 하루에 예를 들어 국어를 평소에 1시간 공부했어. 월요일날 국어가 들었는데 수요일날 1시간 공부했어. 그거보다 오늘 국어가 들었다. 짧은 시간 안에 5분만 공부해보세요. 무조건 훨씬 더 좋은 효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장담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 한번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진짜 좋아요. 그거는. 다음 polite는 예의 바른, 공손한. 오케이? 자, 얘는 진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앞에다 이렇게 해서 반의어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polite는 공손한, impolite는 공손하지 않는,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옆에 있는 foolish는 자, 우리 다 아는 단어야. 근데 이거 기억합시다. 그럼 얘는 무슨 뜻? fool 무슨 뜻? 무슨 뜻일까? 자, 얘는 동사야. fool은 동사로 속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foolish는 어떤 개념이겠어? 멍청한, 잘 속는 이라는 의미로서 foolish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oolish는 너무나 익숙한데 간혹가다 독해지문에 이 단어가 나온다고요. fool. 근데 이 단어의 해석은 어려워. 뭔가 멍청한 느낌인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역순으로 가볼까? rude는
rude는 역시 무례한,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thoughtful 좀 전에 했죠? 사려 깊은. 오케이. cruel 하면 뭐였어? 지읒, 한. 그렇지.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폭력적인 거.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신중한. 이 careful가 옆에 있었던 thoughtful은 같은 단어로 보셔도 무방해요. 오케이. 주의 깊게, 덜렁덜렁 안 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걸 설명하는 단어니까요. 그리고 그럼 반대로 careless는 그렇지. 생각 없는 거니까 멋있게 해석하면 부주의한. 오른쪽에 careful은 주의 깊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 silly라고 하면 silly 그냥 멍청한, 어리석은. 왼쪽에 있는 stupid와 같은 표현, 멍청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냐? 이런 단어들은 왜 쓴다? 사람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 두 단어를 써줘야 돼. 자, 중요한. 얘네들은 그러면 질문. 방금 네모 안에 들어갔던 단어들이 등장하면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치사 of를 쓰는 겁니까? for를 쓰는 겁니까? 여기는 of겠지. 사람의 성격이니까. 근데 이 of와 연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사람을 설명하지 않는 형용사 두 개. 자, 내용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설명 드릴게요. important는 무슨 뜻? 중요한. 어떤 사람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지? 뭐 지금 여러분들은 중3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뭐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러면 대학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엄청 큰 복이거든. 한 번 더 찾아봐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사람일 수 있잖아. 하지만 important는 of와 연결될 수 없어요. 오케이. 자, 이놈들은 of랑 연결이 될 수 없는 거. 한 가지 더. 자, 그럼 그 중요한 시기에 선생님은 필요한 사람이겠지. 필요한이 영어로 뭐야? 필요한. 그렇지. necessary, 필요한이란 이 두 단어. 써놔야 돼. 이 두 단어는 사람의 성격 of와 연결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형용사입니다. 써놓고 기억하세요. 자, 아래 있는 문제는 한번 쭉 풀어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다 풀어오면 돼. 다음 거, 아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영역. 이거 모르면 정말 서운합니다. 목적어를 어쩌고 하는 내용들. 자,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왜 쓴다 그랬지? 왜 써야 돼? 투나 동명사. 이걸 왜 써? 그렇지.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한 문장에 동사 뒤에 동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동사가 추가되려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지. 자, 동사가 추가되려면 우리는 접속사를 써야 돼. 그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놈들이 누가 있었어? 진짜 접속사가 있었지. 또 관계사 역시 이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했었지. 알고 있지. 이거는 지금 요 파트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장 분석의 기본이 되는 거야. 동사가 또 나오려면 연결어가 필요해. 말 그대로 이어줍니다. 접속사. 연결어의 기능을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 있어? 형태는 좀 바뀌겠지만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 역시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되죠? 이걸 왜 설명드렸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역과 지각은
중간에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처럼 보이는 놈이 또 나오잖아. 물론 정확히는 걔 동사가 아니에요. 원형 부정사야. 근데 그런 것까지 분석할 거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하니까 보편적으로 뒤에 나오는 놈을 to나 ing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했었지. 그럼 언제는 to를 쓰고 언제는 ing를 쓸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 바로 앞에 동사였어요. 이놈에 따라서 to나 ing가 바뀌는 거니까. 아까 오늘의 복습. to를 쓰건 ing를 쓰건 상관없는 자리가 어디였지? 명사 중에서도. 그렇지. 보어랑 주어는 상관없었지. 얘는 지금 뭘 갖고 따지는 거야? 목적. 그렇지.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거야. 주어나 보어는 아무거나 써. 상관없어요. 근데 목적어는 정해진 거야. 그냥 단어처럼 외워야 돼. 자, 그럼 보자. 미안해 얘들아. 암기야. 방법이 없어요. 후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는 건 이 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 동사는 무조건 to를 써라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바람은 외우지 마세요. 영어는 원래 모르면 to니까. 오케이? 반대로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앞에 동사가 있고 어떤 경우는 ing를 쓰래. 이 동사들은 중요하겠지. 이것만 잘 암기하면 나머지는 다 to인 거잖아. 오케이? to를 쓰는 경우, that을 쓰는 경우는 앞으로 정답으로 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냥 기본적이니까. 그러면 단어 뜻만 정리할까요? hope는 무슨 뜻? 바라다, 희망하다. 어려운 정리 하나 해볼까? hope는 몇 형식 동사일까? 5형식. 왜 5형식이라고 생각합니까? hope, 목적어 초전자. 자, 오케이. 그래.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이거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집에 가기. 자꾸 보내. 알았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앞에는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못 쓰겠지.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등장시킬 수 있겠죠. 얘는 몇 형식이야? 나는 원해 너희들이 간대. 가는 건 너희들. 일치하니까 5형식이지. 됐죠?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갖는 이 want를 누구로? hope로 바꿔. 그럼 얘는 성립이 될까?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쓰고 있겠지. hope는 3형식 동사지 5형식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외워야 돼. 똑같이 원한다, 바란다잖아. 근데 want는 3도 되고 5도 되지만 hope는 5를 못 써요. 오케이? 자,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지만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얘를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응용해야 되는 시험 문제야. 이 문장을 바꿔 씁시다. 단 동사를 hope를 쓰십시오. 그 홈까지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답을 뭐라고 할 거냐? 6단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네. 어떻게 쓰면 될까? 원래 하나, 둘, 셋, 넷 똑같네? 6단어네? 여기도 6단어 쓰래. 그렇지. 자, 주어가 바뀔 일은 없겠지.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을 쓰는 거야. 그리고 문장을 쓰는 거죠. You go home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뭘 원해? 너가 집에 가는 걸 원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그냥 명사라 끝이 아니라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아니면 이런 대절을 쓸지 또 복잡하게 가자면 그냥 또 명사 안에서도 뭐 인칭 대명사도 있고 부정 대명사도 있고 제귀 대명사도 있고 막 바뀌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하는 연습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똑같은 말이야. 바꿔 쓰는 겁니다. 왜 바꿔? 그럼 위에 거는 구린 표현이고 아래는 좋은 표현이야? 아니야. 그냥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 요거를 설명했던 이유 여러분이 그만큼 늙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hope는 5형식 동사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단어 정리 빠르게 가봅시다.
want, 원하고 wish, 원하고 expect는 예상. 그건 accept. expect는 예상. 기대하다, 그렇지, 예상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 예측하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생각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seek 하면 자, 중요한 동사. 얘는 뭔가를 찾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찾아 나서는 거야. 오케이. 바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decide, 결심, 결정하는 거. plan, 계획하는 거. learn, 배우다, 학습하다. 배우는 거, 배우다, 학습하다. 아래로 갈까요? propose는 미안해요. promise는 그렇지, 약속하다. promise는 약속하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동사니까 일이나 ing를 붙일 수 있겠지. 자, 오늘 우리 시우가 이렇게 막 열심히 듣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 듣겠지. 뭐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promise에 ing를 붙여요. 미래를 마치 약속해 놓은 것 마냥 열심히 한다. 저렇게만 하면 미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들었어. 사람 앞에 promise에 ing를 붙이면 그런 의도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need는 너무 쉽죠? 필요로 하다. 하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하다 보면 need가 쓰인 문장은 주제문이 될 겁니다. 필요하다는 건 원하는 걸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choose는 선택하고, fail, 뭐야? 실패하고, pretend는 그렇지,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척하다. 오케이? 집에 가고 싶은 척, 힘든 척 한다는 거겠지? agree하면 동의하는 거겠죠? 동의하는 거, 합의하는 거. 의견을 맞추는 거. refuse는 거절하다라는 거. 거절하다. refuse는 거절하다. 앞에 있는 care, 보살피고 관리하고 신경 쓰는 거. 자, 아래에 있는 건 살짝 체크가 필요하죠?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를, 즉 누구를 쓰건 상관없어요 라는 거지.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이런 것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자, 그리고 계속하고.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근데 intend는 솔직히 시험에 안 나와요. intend 다음에 ing는 안 나옵니다. intend는 매번 to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외워두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intend는 to가 따라온다라고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있는 prefer 무슨 뜻이야? 선호하는 게 뭐 하는 거지? 그렇지. like는 좋아하는 거. prefer 일종의 비교급 더 좋아요. 최고로 좋으면. 우린 그걸 love라고 하는 거지. 개 좋아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거 있을 때 한 가지 추가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었어요. 누구? like 앞에 누구를 갖다 붙이면? 그렇지. dislike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이거 싫어하다라고 해서 그럼 얘들아 틀려요. dislike는 좋아하지 않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뭘까? 방금 to나 ing를 다 쓰는 놈들은 좋다, 싫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지. 얘는 오케이. 다 쓰면 안 돼. 얘는 동사에다가 ing,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들과는 구분해서 따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ntend가 무슨 뜻이에요? intend는 의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도하다. 오케이. 좋은 질문이 나왔어. 관련된 거를 또 한번 적고 넘어갑시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자, 뭐냐 하면 비슷하게 생긴 놈들. tend to. 앞에 intend가 있고 pretend가 있지. 다 똑같죠? 그리고 이놈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이유가 뒤에 이런 정리하는 거거든. 후보정사가 따라온다고.
그래서 intend는 ing도 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to가 오는 경우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각각의 동사들의 의미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 pretend는 방금 했었어. 뭐뭐인 척하다. intend는 뭐뭐 할 의도이다. tend to는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뒤에 따라오는 것도 똑같아. 하지만 의미는 달려. 그럼 어떻게? 외워. 이거겠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나쁜 언급이에요. 힘드시. 에이, 50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자, 필요한 걸 일단 다 적어 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앞에 나온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거 결정이 된다라는 거. 너는 필요하다? 찾아야 돼. 동사랑 동사가 나왔어. 근데 왜 우리는 to를 붙여야 돼? need는 to니까요. 오케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 자, 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한다란 동사, 물론 진행시이긴 하지만 일다란 동사, 중복을 막기 위해 to를 썼어. 왜? 플랜이니까. 이런 거겠지. 오케이. 자, 다음 문장도 동일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작했죠? 공부하는 것을. 그럼 start는 시작하다니까 동명사를 쓰건 부정사를 쓰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다 기억나지? 지금은 to나 둘 다 쓰는 거. 뒤에는 ing만 쓰는 거. 그 뒤에는 to나 ing를 모두 쓰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게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이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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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요한 어려운 어법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think, find, make 등의 동사는 딱히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대신 가목적어 it을 써서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대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뭘 쓴다? 가목적어 it을 쓴다 그랬지. 그치? 이거는 이렇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보자. 우리 O 형식 이거는 써주셔야 돼요. O 형식의 공식이 뭐였어요? 주어. 그렇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격 보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O 형식의 공식이었어. 근데 이 O 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는 쓸 수 없는 놈이 하나 있지. 그게 누구야? 이건 암기.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써요? 묻지 마. 원래 못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쓰면 안 되겠지.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공식이야. 여기는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놈이다라고 딱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얘를 옮길 거야. 어디로? 얘를 문장 뒤로 옮겨갈 거야. 그럼 앞에 주어가 있지. 동일하게 동사가 있겠지. 목적어 비어 있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나와 있지. 그럼 목적어 지금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어 있어. 목적어는 필수야 아니야? 필수야. 필수인데 비워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진짜는 뒤로 갔잖아. 그럼 여기 지금 to 부정사 진짜 목적어 뒤로 빠졌지.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가짜라도 세워놔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가목적어 it을 쓰는 거야. 자, 얘를 가목적어라고 우리는 칭하겠죠. 가목적어 it.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처음에 진주어, 가주어를 왜 썼죠? 주어가 길어서. 주어가 기니까 쓴다 그랬지. 그럼 긴 주어를 앞에다 쓰면 안 된다 그랬나? 상관없지. 즉
가주어, 진주어는 그냥 쓰는 거야. 안 써도 돼. 하지만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여기 나오는 이놈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왜? 투부정사를 오형식 목적어 자리에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틀린 문장을 쓰고 발음이 좋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뭐 이런 예문 옆에 나와 있겠지만 다 썼나요? 이거는 다 썼나 봐. 보시면 보자. 이렇게 볼까? 우리 선생님은 생각하십니다. 뭐? 자, to attend the class on time. 그럼 해석하면 제 시간에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겠지. 그럼 다시 한번 선생은 생각해 제 시간에 참석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건 제 시간에 참석하는 거. 어때요? 일치하겠지. 그러니까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 구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오형식인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그렇지. 투부정사가 들어갔지. 뭐 정확히 따지면 길게가 다 목적어가 될 거니까. 그럼 이놈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이놈을 문장 제일 뒤로 빼버려라. 그럼 어떻게 됐어? 실제 필수 성분이었던 목적어가 쫙 빠져버렸지. 그럼 얘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자리에 가짜라도 세워두자. 그래서 위에 가목적어가 나와 있고 진목적어는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쓰냐라는 이유의 차이야. 가주어 진주어는 그냥,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정해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관련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알지만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걸 살짝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얘는 오형식에서 쓸 수 없는 표현을 적어놨지. 자, 이거 출제하면 정말 나쁜 선생님이라고 생각됐는데 4형식 공식이 뭐였어요? S, 어, V, O, 어. I, O, G. 좀 더 정확할까? 4형식에는 무조건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주는 거. 수요동사 반복지. 그렇지. 플러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4형식의 공식이겠지. 간목과 직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래, 쉽게는 사람, 사물. 그지? 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간목은 무엇무엇에게, 직목은 뭐뭐을를. 이 해석이 중요해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사물, 사물이 나와. 근데 이런 4형식에서 직목 자리에 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겠죠? 그지? 자, 이렇게 해볼까? 예물 들어볼게요. 나는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The robot. 그 로봇한테 뭘 줬을까? 이렇게 해보자. 그럼 해석하면 나는 주었다 로봇한테 그걸 줬겠지. 해석하면 전혀 어색할 바가 없는 느낌이지만 얘가 틀린 거야. 얘가. 왜? 이래서 공식 4형식의 직목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를 쓰지 못해요. 이게 공식이야. 이건 외워야 돼. 부정,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인칭 대명사를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쓰지 못한다라는 게 공식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당연히 어법상 오류가 되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 그렇지. 뭐 이 자체를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되겠지만 이놈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it은 앞으로 올 것이고 간접 목적어였던 로봇은 뒤로 가겠지. 물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고 목적어 위치 바뀌었으니까 중간에 전치사 누구 들어가야 돼? 그렇지. 기브의 영향을 받아서 to가 들어간 것까지. 5형식 목적어 자리에 후부정사는 안 돼요. 4형식 직목 자리에 인칭대명사 안 돼요.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